안녕하세요. 황은숙의 한부모 가정 채널입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 사랑의 회장으로 지난 30년간 이혼, 미혼모, 사별, 별거 등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해 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서도 친구분들 또는 지인들 중에 이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혼을 상담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크게 한 3-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외도, 정말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 이상한 전화를 받고 또는 이상한 문자가 오고 뭔가 비밀이 생기고 하면서 부인에게 상처를 주는 또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심각한 불륜으로까지 발전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상담이 아주 많습니다. 자, 2번째는 남편의 가정폭력이에요. 요즘은 물론 그 여성이 남편을 폭력으로 괴롭히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정폭력하면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남편들이 부인 또는 자녀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데요. 그 수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화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컵이 왔다 갔다 하고 칼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심지어는 도끼도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이 심각할 때에 우리는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죠. 또 최근에는 중독이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되곤 합니다. 그동안은 게임 중독이 아주 심각해서 그때는 특히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게임에 몰입해서 일보다는 게임에 중독돼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고요. 특히 중독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중독이 도박 중독이죠. 도박으로 이혼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은데요. 제가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인가요? 예, 그 민간 상담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0여 건의 그 도박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거는 도박을 시작하면 도박하시는 분 혼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을 겪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돈으로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윳돈이 있으면 적금을 깨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카드를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전세 보증금 이런 거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또 사채를 쓰기 시작하고 이제 감당 안 될 정도로 빚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부인이나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두 번은 부모님이 그 도박빚을 다 갚아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야. 딱 한 번이야. 약속해야 돼. 약속할 수 있지? 이제 이렇게 해서 도박빚을 갚아주시는데요. 그 한 번이 이제는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집 한 채 있는 전 재산이 집 한 채인데
그걸 다 팔아서 정말 본인들은 월세 살고 아들 도박빚을 갚아준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이렇게 도박은 자신은 물론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들 또 고모 뭐 이모 친척들까지 다 괴롭혀서 이제는 돈이 나올 길이 없다 그러면 정말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할 정도로 본인과 주변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실은 도박이거든요. 그런 도박 중독으로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예,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그 이혼 사유들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정말 배우자의 외도, 가정 폭력 또는 중독 이런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자, 이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혼하세요. 아우, 어떻게 맞고 살아요? 그렇게 도박 중독인데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또 매일 맞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혼하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이혼하면 그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혼하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문의 수치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이혼으로 해체되고 붕괴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저도 이런 이혼 상담을 하게 되면 저도 안타깝고 또 저 스스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제도나 또는 사회적인 그런 문화 이런 걸로 인해서 제약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불행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 자, 그것이 정말 바른 선택일까 하는 생각도 실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을 이렇게 해체하는 것보다는 또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또 본인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되는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또 자문할 때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결정을 할지 그거는 본인들의 실은 선택이죠. 하지만 그 선택을 하는 데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 그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안내를 또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전문가의 역할이 아닌가. 또 그런 고민을 상담해주는 또 친구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혼을 할 때에 고려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자녀 문제입니다. 실은 이혼 후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녀거든요. 자녀가 있는 거와 없는 거, 또 자녀가 있어도 한 명인 거와 많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혼과 이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 그래서 자녀 입장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일지. 그런데 의외로요, 최근에 이혼하는 분들을 보면 자녀 때문에 이혼한다는 분이 많으세요. 이전에는 자녀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녀 때문에 내가 이혼을 선택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혼자들이 많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불화하고 갈등이 많고 심지어는 칼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이혼이 두려워서 함께 공존하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인지 아닌지 이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그 아이는 그 갈등 속에서 또 불안과 공포, 분노 이런 마음에 정서를 갖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의 이혼자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혼 시 고려해야 될 거 경제력이죠. 내가 이혼 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가 나의 학력은 뭐고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뭔가? 내가 정말 의지가 강해서 내가 하루 종일 8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준비해야 할 수 있죠. 내가 학력이 고졸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 대학 정도는 나와야 취업이 잘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 내가 사이버 대학이든 학습 그 학점은행제든 이런 걸 통해서라도 내가 학력을 높일 필요가 있죠.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어요. 이러면 또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죠.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이혼을 대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혼 시에 고려할 거 내가 이미 가정주부인지 아니면 소득을 발생하고 있는 분인지 거기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지죠. 내가 일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일을 해야 된다면 난감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간의 돈을 번다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내가 기본적인 재산이 있으면 내가 이혼을 선택하는데 더 당당하게 이혼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요. 또 법적인 문제가 중요하죠.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내가 자녀를 양육할 건가? 아니면 상대방이 양육할 건가? 내가 여성이라면 요즘은 면접 교섭권이 생겨서 정말 엄마라면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싶지만 또 부득이하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나의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또 나의 가족과 사회적인 지원망을 활용하면서 아이를 키울지 안 키울지를 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아이를 내가 키우기로 결정했다면 또 양육비를 내가 얼마 받을 건지 그런 것도 다 알아볼 수 있죠. 제가 서울 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양육비를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뭐 7, 80만 원, 뭐 100만 원 이상 또 받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둘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예, 내가 소득이 서로 그 부모가 소득이 많다면 그만큼 또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많이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내가 그 배우자의 외도로 또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 또 청구 가능하시고요. 또 지금까지 내가 모아두었던 배우자와 내가 함께 결혼 후에 모아두었던 재산도 있다면 재산 분할 가능하니까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또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해요. 이래서 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한국 그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있잖아요. 그쪽에 또 상담을 받으시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예, 그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게 가족 지원이죠. 일단 우리 사회는 이혼을 허락해 주는 것부터 부모의 허락을 이제 받아야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내 맘대로 이혼 못하죠. 예, 결혼도 우리 부모님이 또 허락을 해주셔야 했던 것처럼 이혼도 부모님이 또 허락을 해주셔야 내가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한 후에도 당당하게 부모님과 서로 교류하고 형제자매하고도 교류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동안 또 우리는 이혼이 가문의 추치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걸 반대한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면서 부모님들이 이혼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모의 지지를 받아서 이혼을 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크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도 줄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힘들 때 지지도 해줄 수 있고요. 또 아이를 돌볼 때 부모님의 아이를 봐줄 수도 있고요. 내가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때 부모님이 또 협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사회의 지원도 중요하죠. 자, 요즘에는 청소년 미혼모인 경우는 1인 양육비를 국가에서 35만 원 지원하고요. 그냥 일반 한부모에게는 20만 원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또 최근에는 추가 양육비라고 해서 또 그 청소년 미혼모 가정에게 또 5만 원에서 10만 원 자녀의 연령에 따라 또 추가 양육비도 지원이 되고 있죠. 또 이전에는 수급자는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동 양육비를 못 받았지만 지금은 또 수급자에게도 아동 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이제 5월부터 지금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됐으리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족, 법적인 문제, 지역사회 이런 부분의 지원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혼을 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뭘까요? 한부모 가정 구충이죠. 내가 이혼을 한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한부모로 살아가는 어려움은 뭐가 있나, 이런 거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또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죠. 자,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고충 4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자, 내가 이혼을 할 때에 이혼한 후에 내가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없는데 또 낯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이혼하고 그래? 그리고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 자녀 양육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이혼 전에 자녀와 충분히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경제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실제로 내가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사회적으로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인생 실패자, 낙오자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려해 보니까 머리 아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또 우리 아이가 내가 이혼해서 한부모 가정 자녀라고 또 사회적인 편견에 또 희생양이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또 성희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내가 차라리 불행해도 우리 남편이 그냥 외도를 하고 가정폭력이 심하고 또 각종 중독에 알코올 중독이든 뭐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내가 힘들고 불행하지만 내가 그래도 참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혼 후에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니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행복할지 불행할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불확실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근데 저는 한부모를 만나보면서 이혼 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봤지만 이혼 후에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는 많은 한부모 가정을 봤어요. 자, 이혼할 때 그분들도 다 고민했죠. 이혼할까 말까 하면 나한테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래도 내가 이혼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용기를 냈어요. 내가 가식적으로 허울뿐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또 내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것보다 또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나를 정말 모욕스럽게 한 이 상황을 내가 참고 사는 것보다 내가 쿨하게 내가 정말 이 상황을 벗어나서 또 내 인생을 새롭게 찾고 출발해서 나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 보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아파요. 우리 감기 걸리면 아프잖아요. 또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이혼을 해도 아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걸까? 내 인생은 평탄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정말 불행스러운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나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혼을 선택하니 그 초기는 힘들고 아파요. 그렇지만 1년, 2년, 3년 후에는 나는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나는 확보해 두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니까 정말 이후에는 5년 후에는 정말 10년 후에는 내 꿈을 펼치고 가족이 행복하고 자녀도 안정적인 모습을 찾고 나도 내가 원하는 멋진 생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했노라 고백하는 많은 이혼자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혼자가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이 이혼자예요, 저 사람이 이혼자예요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분들을 그분들이 공개하지 않았는데 공개하면 그분들을 또 어렵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혼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이혼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당신이 정말 당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런 결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멋지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이혼자라고 내가 한부모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를 오픈했을 때 나는 이제 이전보다 더 불안이 줄고 두렵지 않고요. 이제 이 생을 나는 더 직면해서 이 인생을 더 극복해 나가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당하게 이혼을 선포한 후에 더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이제는 정말 남 눈치 보지 않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 자, 끝으로 지금 제가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이혼을 선택할까 말까 고민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죠. 이혼해서 좋은 거, 이혼해서 안 좋은 거, 이혼 선택 시 내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셨다면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저는 그 선택이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이 외도하건 가정폭력인 건 중독에 빠져 있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그런 가정 환경이지만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살아보겠노라 다짐하신다면 저는 그것도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희생이 주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본인에게는 희생이 되겠지만요. 하지만 또 여러분이 나는 정말 그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은 못할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 그런 가정 속에 살도록 저는 방치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안정되고 또 좋은 그런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이혼을 결정하고 싶어요.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제가 마음고생 안 하고 이제라도 평안하게 정말 나만을 생각하면서 내 행복,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이혼을 선택하신다면 그분에게도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제 어떤 결정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가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황운숙의 한부모 가정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